방금 나눠줬던 생태계 부분 프린트를 먼저 좀 설명을 하고, 그죠? 그리고 숙제 내렸던 먼저 기출필이랑 자기소리까지는 해보려고 마음을 먹고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방금 나눠줬던 프린트를 한번 봐보세요. 자, 그 프린트는 먼저 기출필입니다. 먼저 기출필이고요. 자, 먼저 기출픽의 그 2단원 부분이, 그러니까 대단원 그 1단원의 초입 부분이 생태계 구조와 그러니까 두 번째 단원으로 해서 5단원 생태계 구조는 여러분이 고1 때도 많이 했던 부분이라서 저 그거 좀 뺐어요. 복사할 때. 지금 여러분 몇 강의라고 써졌어요? 프린트 나와서. 드렸네. 있네. 뺄줄 알았더니 넣었어요. 미안해요. 범인적으로. 수월해서 뺄줄 알았더니 수월해서 금방 할 것 같아서 넣었네요. 5강과 6강을 제가 복사해서 드렸네요. 그렇죠? 그죠? 5강과 6강. 자, 그럼 5강 한번 먼저 봐봐요. 5강. 정말 간단한 내용이니까 후딱 한번 보고 이제 문제 풀 시간이 이따 드릴 거고 6강은 우리가 개념하면서도 좀 빼먹고 안 했던 부분이 있거든. 개념만 있었던 친구들 중에서도 질소순환 설명이 안 된 부분도 있어. 그리고 총 생산량하고 순 생산량, 호흡량 설명이 안 된 부분이 있거든. 근데 그것도 문제가 나와. 자료 분석 문제에서. 그래서 이제 개념반에서도 설명이 안 됐던 걸 조금 더 설명을 하면서 꼼꼼히 놓쳐지지 않도록 좀 챙기면서 진행해 볼게요. 그죠? 좀 억울한 부분도 없잖아요. 숙제를 해왔는데 숙제를 바로 검사를 안 해. 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 다행이다. 라고 생각. 네, 그랬나요? 네, 그래서 어찌됐든 제 계획상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할 테니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혹시 추우시면 얘기하세요. 네. 자, 그러면 거기 일단 5강에서 생태계 구조하면서 나옵니다. 여러분, 고1 때도 했던 부분입니다. 이제 고1 때도 했던 부분. 당연히 뭐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역할에 따라서 있겠죠. 그래서 뭐 그건 너무 쉬울 거니까. 그리고 여러 상호작용들이 있겠죠. 그죠? 생물적 요소가, 비생물적 요소가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거, 그거 뭐라 그래? 비생물적 요소가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거. 작용이야, 그게. 자, 비생물적 요소인 빛이 세서 어쩌시고 저쩌시고, 그지? 온도가 어쩌시고 저쩌시고, 그죠? 빛의 파장이 어쩌시고 저쩌시고 해서 생물이 그렇게 영향을 주는 게 그게 작용이고요. 반작용은 반대로 생물적 요소가 무기환경 요소에게 영향을 주는 게 반작용. 그리고 생물들끼리 같은 계층군 안에서 같은 조 안에서 생물들끼리 텃세를 부리거나 하는 그것도 다 상호작용. 또는 같은 개체군이 아닌 서로 다른 군집 안에서 서로 다른 개체군 사이에서 포식과 비식이랄지 상리공생이나 그지 기생이나 생물들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을 상호작용하는 거겠죠. 너무 쉬워, 개 쉬워. 자, 여러분 고등학교 때 고1 때 했던 내용과 좀 연결된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빼먹고 여러분이 안 되어 있는 게 40쪽 프린트 40쪽. 자, 나눠졌던 완전 기출필의 프린트 40쪽이에요. 완전 기출필의 프린트 40쪽 부분. 오케이. 완전 기출필의 프린트 40쪽 부분 보시면, 자, 물질은 순환합니다. 근데 에너지는 흘러가 버리죠. 그죠? 선생님 고일통합학 하면서 기말고사 때 에너지 흘러가 버리는 거, 물질 순환하는 거 겁나 열심히 배워서 저 여기 개껌이에요. 개 껍데기 너무 잘해요. 라고 할 수 있어. 근데 고1 때는 탄소 순환은 나와. 왜? 탄소는 순환돼. 왜? 당연히 누가? 이제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막 고정을 시키잖아, 유기물로. 그지? 그래서 식물이라고 하는 놈이 대기 중에 있던 이산화탄소를 광합성으로 받아들여. 그러면 유기물로 저장해. 포도당. 그죠? 그 유기물을 누가 먹어? 1차 소비자가 먹어. 그죠? 얘 먹어. 그죠? 1차가 2차 먹고, 2차가 1차 먹고, 그죠? 3차가 2차 먹고. 이렇게 먹어. 각 영향을 따라서. 그래서 유기물의 형태로 먹이사슬을 따라서 화학적 에너지는 흘러가겠지. 그죠? 그리고 1차 소비자든 2차 소비자든 3차 소비자든 각 영양 단계에서 세포흡을 할 거잖아. 그지? 그래서 세포흡을 해서 세포흡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지? 기체가 당연히 이산화탄소가 있어. 그죠? 이산화탄소들이 발생되더라도 얘가 다시 돌리고 해서 열심히 광합성 형태로 고정이 될 거니 순환되죠. 그죠? 그래서 탄소는 이렇게 순환이 돼. 됐죠? 어렵지 않죠? 그리고 얘 에너지들은 어떻게 흘러가 버리죠? 왜 흘러가 버려? 각 영양 단계의 세포호흡에 의해 열에너지 형태들로 어느 정도 발산이 되고, 열에너지 형태들로 발산이 되고, 열에너지 형태들로 발산이 되고, 돼버리는데 이 열에너지가 다시 빛에너지로 전환되지는 않잖아. 그래서 유일무이하게 계속 빛에너지가 공급이 돼야지만 이 생태계가 유지가 되겠지. 빛에너지는 이꼴 열에너지가 아닌겨. 그래서 에너지는 순환이 안 되더라. 너는 이거를 고1 때 대부분 중심적으로 배웠었죠. 똑같이 나와요. 동일하게 나옵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꼭 다뤄서 기억하셔야 될 게 질소순환 개념, 그리고 22개정 교육과정에서 나오는 질소고정 박테리아나 그다음 남세균에 대한 개념을 조금 아셔야 돼요. 남세균, 시아노박테리아.
오케이? 그래서 그거를 좀 설명해드리고, 그리고 오른쪽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생태 평형이랑 여기 설명했는데 40쪽에 있는 2번과 40쪽에 있는 3번 물질 생산과 소비는 이제 설명이 안 됐던 부분이거든요. 특강반 수업에서도 설명이 안 됐던 부분이고 개념반에서도 안 됐던 부분이라 그거를 조금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일단 질소도 순환하죠. 질소도 순환합니다. 질소는 질소 순환. N2잖아요. N 원자 두 개가 삼중 공유결합을 형성하고 있죠. 그래서 삼중 공유결합을 형성하기 때문에 너무 안정적으로 잘 결합되어 있어서 분자 형태로 식물에서 흡수되진 않아요. 오케이? 분자 형태로 흡수되지 않고 얘네가 번개나 천둥 번개가 친다거나 하는 경우에 공기 중에 있던 N2가 그지? 공중 방전을 통해서 천둥 번개, 쿵쾅 이 방전을 통해서 토양 속에 질산 이온의 형태로 들어가게 되면 이 이온의 상태들로 주로 섭취가 됩니다. 식물이. 그래서 이게 질소 고정이야. 질소 고정인데 생명체를 통한 질소 고정이 아니고, 그지? 공중 방전에 의한 질소 고정. 왜? 분자 상태로 식물은 저 질소라고 하는 걸 에너지용으로 사용할 수 없더라고. 질소 필수 영양소죠. 그죠? 질소 필수 영양소 어디 많이 쓰여? 우리는 단백질을 스스로 못 만들잖아. 단백질에 해당하는 거 또는 뭐 핵산의 주 재료에 해당하는 DNA, RNA에도 질소가 들어가 있잖아. 걔네들이 섭취되어 들어와줘야 돼, 동물들은. 그쵸? 그래서 지금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중요한 거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나? 하원율, 그죠? 우리 일요일부터 쉽니다. 남자쌤이 100기를 들었어요. 월화수 안 된다, 하루 정도 더 쉬어야 되겠다 하고서 그죠? 우리 방학을 좀 쪼갰어요. 이게 뭐 다른 고등학교 다른 학원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1월 17일 딱 하루 쉬었잖아요. 그래서 막 연달아서 일주일 동안 쉬는 학원들도 좀 있는데 남자쌤이 이제 월화수만 3일만 쉬려고 하고 이제 막 스케줄을 계속 내가 스케줄 잡은 거 아닙니다. 이 학원 스케줄은 본인이 셌어요. 본인이. 애들이 이제 시간을 못 들으니까 듣게끔 해야 되니까 한옥도 깔고 월급도 깔고 막 수요일 첨삭하고 막 거의 이제 눈 뜨면 아침에 들어가면 저녁에 들어가면 막 이렇게 막 혼자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아 수업을 너무 많이 하고 일을 계속 너무 많이 하니까 생각보다 막 쇼폼 중독자. 이렇게 흉부터 하면 잘라야겠다. 흉부터 하면 쇼폼 부부입니다. 우리 둘이 부부예요. 모르신 분 있을까 같아서 부부예요. 네네. 모른 척 하고 있어. 너 몰랐어? 몰랐어? 진짜로? 소아 쪽에 소문 닫았던 거 아니야? 우리 둘이 부부입니다. 네. 그죠? 전혀 지금 여기 약간 비즈니스 파트너 같은 느낌이에요. 학원에서 몰라요. 그죠? 전혀 무슨 저 무슨 싫어하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여튼 부부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 가면 그죠? 들이 뭐야? 가자마자 흉본다. 가자마자 그냥 TV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가서 계속 쇼폼을 보고 있어요. 주식장 보다가 슈퍼월드 보다가 하다가 이제 좀 빨리 씻고 자자라고 해야 이제 겨우 씻고 올라가서 이제 눈 뜨면 또 출근이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그래서 목소리도 안 나고 지금 나는 좀 나아서 나았잖아. 근데 남자쌤은 이제 코도 막히고 막 해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살려주라. 그길래 그래 그러면 뭐 하루 그날 쉬어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또 오히려 좋아하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결석 예정된 애들이 몇 명 많이 있었거든요. 토일 이렇게 쭉 어디 여행 간다고. 그래서 이제 공지를 드렸더니 또 어머님이 왜 그때 쉽니까? 그러신 어머니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다행이었어. 그래서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쉬고 여전히 3월 1일 날까지 새학기 들어서 충전대인 거 그것도 쉬고요. 또 시험 봐보세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네, 일 월화수 쉰다는 거. 자, 얼굴이 깃들이 반짝반짝 빛나는데요. 네. 아무튼 여러분도 잘 충전하시고 우리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여튼 질소 고정 과정은 그래서 질소가 너무 화학적으로 안 들어가니까 저 N2가 NO3 마이너스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공중 방전에 의해서 이렇게 질소 공정이 되기도 하고요. 또는 예전에는 뿌리옥 박테리아라고 해서 콩가식물에 막 이렇게 혹처럼 막 증식되어 있는 형태가 있었어. 그래서 이제 특정 식물들만 이렇게 뿌리옥 박테리아처럼 특정 식물에 공생하는 형태들이 있었거든. 그래서 얘를 질소 고정 박테리아, 질소 고정 박테리아. 오케이? 질소 고정 박테리아. 질소 고정 박테리아. 다른 말로 아조터박터 또는 라이조비움 이라고도 해.
그래서 저렇게 막 토양 속에서 질소 고정 세균들이 있어. 박테리아들이 있어서 공생하고 있어. 콩가식물들에. 근데 콩가식물 말고서도 일반적인 그 토양 속에 존재하고 있는 저런 질소 고정 세균들이 존재해서 토양 속에 질소 고정 세균들이 존재해서 어떤 식으로 하냐. 공기 중에 있는 N2를 그지? 이 저 세균들만 질소 고정 세균들만 어떤 식으로 암모늄 이온 형태들로 바꿔서 이걸 식물에게 공급해줄 수 있도록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저 과정도 생물을 통한 질소 고정 과정인 거야. 아니면 생물을 통한 외워둬야 돼. 왜냐면 이 키워드를 물어봐. 이 키워드와 얘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게 뭐냐 헷갈리도록 물어본다고. 질소 고정 세균을 이용해서 질소가 고정된 건 암모늄 이온으로 고정을 시켜주는 거였고 암모늄 이온. 오케이. 질산이온으로 고정이 되는 건 공중방전에 의해서 고정되는 거야. 공중방전. 대기 중에 있는 천자를 막 공급받아서. 대기 중에 되게 산소랑 그치 수증기 많잖아. 그래서 O 원자가 많기 때문에 NO3- 형태로 고정된 건 그건 공중방전이라고 꼭 기억하셔야 돼. 됐죠? 자, 아무튼 이 두 카테고리가 다 질소 고정 과정이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질소 순환에 대해서 배울 거니까 그 질소들이 식물체 안에 들어가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다시 N2로 돌려보내지는지가 순환이겠지. 그치? 그래서 이건 질소 고정 과정인 거고 그리고 또 식물체 안에, 그러니까 토양 속에 질산화세균이 있어. 질산화세균. 아질산균하고 질산균 이렇게 있거든요. 질산균. 혹여 질소 고정 박테리아인 얘에 의해서 NH4 플러스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어떤 질산균이 있으면 그 질산균은 NO3- 형태의 질산이온으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오케이 또는 아질산균 NO2- 아질산이온이거든 아질산 그래서 얘를 얘로 바꿔주는 세균들도 토양 속 세균들도 있어 이게 아질산균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 과정이든 얘가 얘로 되는 가정이든 토양 속에 존재하는 질화세균, 질산화 시켜주는 작용에 일어나는 형태들이기 때문에 얘를 질산화작용이라고 해. 질산화작용. 토양 속 세균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질산화작용. 질산화작용. 토양 속 세균에 의한 질산화작용. 되겠죠? 오케이. 질산화작용. 그리고 자, 저런 식으로 해서 식물은 암모늄 이온이나 또는 어떤 식물은 NO3-나 어떤 식물은 NO2- 형태로 식물의 뿌리로부터 저 N을 공급하는 거야. 암모니아나 염기의 주 재료가 되는 저 N을 공급하는 거야. 네? 그렇게 N을 공급을 받아서 오케이? N을 공급을 받아서 이렇게 흡수되어 들어갔어. 그래서 흡수되어 들어왔어. 그러면 식물체 내에서 어떻게 하겠어? 저희를 어디다 쓰겠어? 이 어떤 식물은 NO4- 형태든 어떤 식물은 NO3- 형태든 어떤 식물은 NO2- 형태든 이런 N 소스들을 이온의 상태들로 흡수를 받아서 그지? 그들을 점점점 뭐에? 아미노산 그지? 아미노산에 N 들어가 있잖아 그 다음에 핵산에 DNA나 RNA라고 하는 핵산에 염기에 들어있잖아 그런 염기들의 주재료를 만들고 그들을 또 결합시켜서 뭐 단백질을 만든다거나 그지? DNA를 만든다거나 이런 데 쓰이겠지. DNA, RNA, 핵산의 재료로. 그죠? 맞죠? 그럼 생각을 해봐. 점점 사이즈가 커지는 거니까 여기 이 과정, 식물체 내에 들어갔던 질소 이온들이 그죠? 질산화 이온이나 암모늄 이온이나 그지? 아질산 이온이나 이것들이 식물체 내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했어? 이렇게 되는 과정은 질소 동화 작용을 하는 거야. 질소 동화 작용. 동화라고 하는 키워드로 설명한다는 걸 기억해줘. 동화. 그죠? 점점 물질들이 사이즈가 커진 형태들로 만들어준다고. 질소 동화작용. 됐죠? 오케이? 그래서 점점 저 아미노산 같은 N이라고 하는 N 소스들을 이온의 상태들로 섭취를 받아서 뿌리를 통해서 이온의 상태들로 섭취를 받아서 쟤네들 점점점 사이즈가 커진 형태의 질소 동화작용. 거기 써줬죠? 아모늄이온이나 질산이온 등을 식물에서 흡수해서 단백질 같은 질소화합물의 합성에 쓰더라고. 그죠? 질소화합물들 얘야. 질소화합물들의 합성에 쓰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 식물이 열심히 잎도 만들 거고, 그죠? 잎도 만들 거고, 뿅뿅. 그죠? 뿌리도 만들 거고, 어린 줄기 부분도 만들 거고, 다양해질 거야. 점점 식물이 풍성해질 거야. 그리고 식물이 나이가 들면서 이 잎을 떨어뜨리게끔 해야 하는 경우도 있죠.
입을 타이를 시킨다거나 떨결층을 통해서 겨울을 나야 된다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식물의 나이 든 잎들, 늙어간 잎들이 이제 바닥에 떨어져서 부패가 되겠죠. 그래서 분해자에 의해서 저 낙엽들이 그지 이제 돌려보내질 거야. 어떻게 낙엽 속에 있었던 유기물들이 분해자들에 의해서 뭘 한다. 분해자들에 의해서 분해자들에 의해 낙엽에 있었던 낙엽이나 그지 낙엽의 유기물들, 낙엽 속의 유기물들이 분해자들에 의해 뭐가 된다. NO3-가 돼. 얘는 딱히 무슨 작용이라는 멘트 코멘터리는 없어. 오케이? 이제 낙엽이 졌어, 떨어지고 나서 저 식물체에 있었던 사체나 배설 속에 있는 질소 화물은 분해자에서 암모늄으로 분해되겠죠. 오늘 정교육과정은 암모늄이 아니라 질산이온인데 완자 기준으로 기억하자. 기출픽 암모늄이온. 이 기준 암모늄이온으로 돌려보내는 분해자에 대해서 그죠? 암모늄이온으로 또는 만약에 여러분이 자이스토리 풀다가 혹시 질산이온으로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기억해놔줘. 근데 여기서는 암모늄으로 나와있으니까 기억해줘자. 암모늄이온. 오케이. 그리고 왼편에 보니까 콩가시물과 뿌리오박테리아의 상리공생이라고 항상 나와있죠. 그죠? 상리공생 기억해야 돼. 콩가시물은 뿌리오박테리아에게 유기물을 주고 광합성 생성물을 주고 그죠? 그리고 뿌리오박테리아는 열심히 NH3를 만들어서 식물에게 주는 거니까 상리공생하고 있어. 알아두고 콩가시물이나 그리고 아마 제가 문제 풀다 보니까 그 남세균 알죠? 여러분 그 지질시대 고1 때 배웠죠. 지질시대 배웠던 고1 때 배웠던 그 석탄브리아드의 시아노박테리아 남세균. 남세균도 마찬가지로 질소 고정 과정을 좀 수행해줬었습니다. 질소 고정. 그래서 토양 속에 존재하거나 아니면 물 속에 존재하고 있는 해수면에 존재하고 있었던 그 시아노박테리아가 여기다 적어줘. 시아노박테리아 적어줄게. 질소 고정 세균이 있었고, 자 대표적으로 질소 고정 세균에 저 아조토박터랑 그다음에 라이조비움이 있는데 아주 옛날 옛적에 있었던 남세균, 다른 말로 시아노박테리아 거기다 적어줘봐. 시아노박테리아도 질소 고정 과정에 관여하더라. 즉 공기 중에 있는 N2를 NH4+로 만들어주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거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거기 책 완자 기출픽은 안 나와있으니까 좀 적어주세요. 뿌리옥세균이나 뿌리옥박테리아나 아조토박터, 라이조비움, 남세균이 시아노박테리아거든요. 시아노박테리아도 질소 고정 과정, 대기 중에 있는 N2를 NH4+로 전환시켜주는 과정에 기여를 하더라, 관여했더라 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거의 다 끝나가요. 지금 순환이기 때문에 N2가 들어왔는데 어떤 폼으로 들어왔어? 이온의 상태로 들어왔죠. 이온의 상태로 들어왔던 N2를 공기 중으로 다시 N2가 되어서 또 올려보내는 게 제대로 된 순환일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막 열심히 유기물의 재료 만들고 단백질 같은 거 만들고 그죠? 막 동화작용 했어. 근데 낙엽이 졌어. 그 낙엽에 졌던 부분을 분해자에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얘는 따로 멘트는 없어. 오케이? 따로 무슨 작용이라는 멘트는 따로 없어요. 그리고 저 분해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저 암모늄 이온이 누구? 탈질산화작용. 탈질산화세균, 탈질산화세균에 의해서 탈질산화세균 오케이? 탈질화세균, 다른 말로 탈질산화세균이라고 합니다. 걔네들에 의해서 탈질산화작용으로 자, 토양 속에 분비를 시켰던 NO3-의 일부가 어떻게 된다? 얘를 N2가 되어서 공기 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 여기 있었던 얘가 다시 탈질산화세균에 의해 NO3-가 N2가 되어서 공기 중에 나간 거잖아요. 그죠? 들어왔는데 나갔죠. 그죠? 거쳐서 들어왔는데 나갔으니까 질소는 순환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근데 멘트를 구획을 구분지어서 잘 인지해서 외워둬야 돼. 아, 저 멘트에 질소 동화를 써야 되는데 나는 지금 질소 고정을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고. 그죠? 질산화 작용을 생각해야 되는데 나는 뭐 탈질산화 작용을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구획을 잘 지어서 머릿속에 인지시킬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아래, 40쪽 아래. 물질 생산과 소비에서 나옵니다. 자, 특강 시간이든 개념반에서도 설명이 잘 안 됐던 부분이니까 여러분이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생태계를 돌아가게끔 하는 건 누구 덕분에?
식물 덕분에. 그죠? 하나의 식물 집단이 열심히 광합성을 통해 유기물을 합성을 해내고 그 유기물들이 먹이사슬을 통해 1차 소비자에게 섭취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유기물들에 의해서 우리가 열심히 생존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한 군집에, 한 식물 군집에 자, 광합성, 유기물을 만들어내는 전체적인 생산량과 총생산량과 순생산량 그리고 호흡량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크게 식물 군집에 자,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그 에너지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한 개념의 총생산량과 순생산량 그리고 호흡량 그리고 생장량, 성장량이라는 키워드가 나와. 적어볼게. 총생산량이라고 하는 개념과 어떤 특정 식물 군집의 순생산량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호흡량 그리고 성장량 그리고 피식량, 고사량 뭐가 이렇게 많아 그지? 피식량이나 고사량이나 이런 키워드들이 나와요. 이 키워드가 뭘 의미하는지 좀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하나의 큰 생태계가 유지가 되려면 그 식물 군집에서 전체 유기물을 합성해내는 총 생산량이 그지? 호흡량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식물 전체의 개체군을 지지지탱하게끔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고정지출이야. 오케이? 호흡량은 고정지출. 왜? 뿌리세포나 줄기세포나 잎세포가 계속 그 유기물들을 ATP로 바꿔내는 게 그게 세포 호흡량이겠잖아. 그러면 그 뿌리세포나 줄기세포나 잎세포 모두가 생존하게끔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소비하는 양이 호흡량이야. 그러면 그 호흡량이 총 생산량보다 만약 많으면 얘가 고정지출이었지? 고정지출이 내가 벌어들이는 유기물을 저장해내는 양보다 많으면 그 생태계가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안 되겠지. 그지? 쉽게 말하면 돈을 100만 원밖에 못 버는데 막 500만 원씩 한 달에 쓴데 유지가 안 되는 거지. 반대로 500을 버는데 고정지출이 100이면 400 정도가 여유있게 남으니까 생존을 할 수 있겠지.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돼. 즉 항상 어떤 생태계든 총 생산량이 제일 많고 고정지출인 호흡량이 더 작아야 돼. 그래서 고정지출인 고정 수입이 아니라 총매출인 총생산량이 이렇게 있어. 총생산량 그리고 총생산량에서 호흡량을 뺀 것만큼 호흡량을 뺀 것만큼 이게 호흡량이야. 본인의 기본적인 식물세포나 식물의 뿌리세포나 줄기세포나 잎세포의 유기물을 분해해서 버티게 하는 양, 식물 자체를 유지시키는 양, 그걸 뺀 양을 우리는 얘를 순생산량이라고 하겠지. 그지? 왜? 한 달에 버는 총 매출이 있는데 그 총 매출에서 우리 학원도 고정 지출이 있을 거 아니야. 월세, 그지? 관리비, 그지? 너네들 빵값, 음료수값, 고정된 지출값들을 제외한 나머지 다 우리의 어떤 그냥 순수익이잖아.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요 총생산량과 호흡량을 뺀 것만큼이 순생산량이야. 오케이? 그리고 그 순생산량, 그지? 순이익량 안에서, 그리고 순이익량 안에서, 예를 들어서 얘가 피식량, 즉 1차 소비자에게 먹혀서 제거된 유기물의 양이야. 그래서 이 피식량은 당연히 누구에게 가? 1차 소비자에게 가는 거야. 1차 소비자가 얘를 먹은 거니까. 그럼 1차 소비자가 그 유기물 전체를 먹어서 이 공급된 유기물 중에 또 1차 소비자도 자신의 어떤 앞에 얼굴 세포나 아니면 몸 세포나 다리 세포를 유지하게끔 하기 위한 호흡량으로 기본 고정 지출되는 양이 있겠지. 이런 식이야. 오케이. 자, 나는 이쪽만 일단 설명을 할 거니까. 그죠? 식물 군집 안에서 이쪽만 설명할 거니까. 그래서 피식된 양이 있을 거고. 그죠? 그리고 일부가 이렇게 말라죽거나 하는 고사량이 있겠지.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어서, 그죠? 이제 죽은 세포들, 죽은 잎세포나 죽은 뿌리세포 일부가 이제 말라 죽어가는 양도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제외한 남아 도는 양을 어린 뿌리나 줄기나 잎들을 만들어내게끔 하기 위해서 성장시키는 양, 생산량으로 사용을 하는 거야. 그 나머지 양만큼이 성장량이야. 예전에 이 성장량이라는 키워드를 지금 현재는 21기 성교육과정 바뀌면서 생자로 이제 얘기했던 것들 대부분 많이 성자로 바꿨다라고 했었잖아. 예전엔 얘를 생산량이라고 했었어. 생산량. 생산량이 있고 성장량. 22기 성교육과정에는 성장량이라고 하더라. 어렵지 않죠? 오케이. 그러니까 성장량이 예를 들어서 순생산량보다 클 수는 없어. 개념상. 그지? 오케이? 성장량이 순생산량보다 클 수 없다. 순생산량 안에 얘네가 세 개가 들었으니까. 오케이? 개념을 꼭 인지하시고, 그리고
이제 어떤 숲의 수령, 그지? 그 숲을 유지하고 있는 식물 분지들이 있는데 걔네들 숲의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지죠. 숲의 나이, 숲의 나이, 연령이 뭐 이렇게 그 숲이 10대 때쯤 아니면 뭐 30대 때쯤 아니면 현재 뭐 60대 때쯤 상대적으로 보통 숲은 60년만 살진 않겠지. 엄청 오래 살잖아. 그지? 한 몇백 년, 몇백 년 이렇게 살 거야. 그래서 숲의 수령이 오래될수록 얘네들이 초기와 중기와 후기에 들어서 어떤 그래프를 보냐. 그 그래프가 어디에 있냐면 왼쪽에 40쪽 왼쪽 총생산량, 순생산량 그리고 성장량과의 관계에서 나와 있어. 자, 어느 정도 청장년기 때까지는 엄청나게 뿌리세포나 줄기세포, 어린 세포 분열을 많이 해가지고, 그죠? 그 어린이들이 광합성을 충분히 녹여요. 그래서 고정적인, 그러니까 순수익이 많아. 오케이? 순수익이 훨씬 더 많게끔,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린 뿌리나 줄기나 잎들이 많기 때문에, 그치? 그 어린 뿌리나 줄기나 잎들은, 그러니까 되게 프레시해서 금방 본인도 재생을 많이 하고, 그죠? 뭐 그런 상태야.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훨씬 더 총생산이 좀 감소가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호흡도 마찬가지. 호흡도 어떻게 되냐? 호흡도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러면 여기에 가장 큰 양의 그래프가 총생산량인 거고 총생산량 그리고 총생산량 안에서 고정된 나름의 호흡량을 뺀 거. 그죠? 그리고 요 빨간색 그래프가 무슨 양이야? 순생산량이야. 이게 이 연령대는 순생산량 이만큼, 이 연령대는 순생산량 이만큼, 그리고 일정한 순생산량을 보이다가 조금 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좀 감소되어 가고 또 순생산량이. 그쵸? 오케이? 그래서 총생산에서 순생산량을 뺀 것만큼이 무슨 양이다? 호흡량이다. 그래서 이 차이가 이 정도 연령에서 호흡량이 이만큼이었었어. 그죠? 총생산에서 순생산을 뺀 것만큼의 호흡량. 네. 숲의 연령이 이렇게 나이가 들었을 때 호흡량이 이만큼이었었어. 근데 이 정도 장년기 들어가니까 호흡량이 좀 더 많네. 그죠? 호흡량이 훨씬 많네. 그죠? 그리고 그 일정한 호흡량을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이가 들수록 호흡량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많아. 오케이? 호흡량이. 그러니까 숲의 연령이 많아질수록 너네 이걸 좀 이렇게 비유하면 조금 더 나은 게 어릴 때는 그지? 우리 그 동물도 마찬가지 젊고 그지? 건강할 때는 이제 다치더라도 금방 회복을 잘 하잖아.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되면 그 다친 거 회복이 좀 더디다고 그지? 몸도 더디고 움직임도 좀 더디고 그죠? 뭔가 지출을 더 많이 하지 그걸 막 벌어들이는 활동을 더 잘할 수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잖아. 그지? 그래서 젊었을 때 벌어놓은 걸로 대부분 노후를 버티는 거잖아. 이해되지? 오케이? 그런 것도 숲도 마찬가지. 자신의 뿌리세포나 줄기세포나 잎세포가 나이가 들어가 있을수록 그 나이가 들어가는 세포들이, 나이가 있는 세포들은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ATP를 소진하는 양이 훨씬 더 많은 거야. 그래서 숲의 연령이 많아질수록 호흡량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총생산이 늘어나는 거야? 줄어드는 거야, 총생산이. 그쵸? 그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 그걸 텍스트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 그 외 나머지 이 순생량 안에 피식량과 고사량과 성장량이 뭐 이렇게든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쉬는 시간 종이 첫장에 제가 늦게 들어오긴 했지만 오른쪽은 41쪽 페이지 봐봐. 에너지 흐름이랑 그지? 에너지 총량을 똑같잖아요. 그거는 많이 해봤던 거라서 피곤해하실 분도 있으니까 실컷 쉬시고 그죠? 종 딱 치면 잠깐의 시간을 줘서 몇 문제 풀게끔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숙제해주는 거 확인하고 또 들어갈게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 설명 잡아드린 내용은 여러분이 좀 풀어보셔야 되니까 숙제로도 내줄 겸 겸사겸사 빠져있던 개념을 좀 설명드렸고요. 졸리신 분은 좀 주무셔도 돼요. 종치면 들어올게요. 쉬세요. 5강에 39쪽에 126번 39쪽에 126번 39쪽 123, 124, 125, 126, 127 5분 줄게. 지금 풀어줘. 5분 줄게. 나 식사 치는 동안에 5분 정도만 써주라. 네, 그러고 있는데 여튼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약간 소심해져서 과제를 토요일에서 일을 넘어갈 때는 좀 적게 내주자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 네, 그렇게 적은 양이더라고 몇 주 지나서 내가 체크를 하는데도 그죠?
좀 더 해주면 좋겠죠? 네. 일단 방금 저 내드렸던 39쪽 답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연준아 듣고 있지? 답 보고 있지? 핸드폰 보고 있는 거 아니지? 아닌 게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러면 123번에 보니까 우리 볼 때 많이 봤던 양엽이고 음엽이네. 그치? 양엽은 울트라 조직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가장 상단부에서 많이 발달된 입이죠. 상승부. 나가 양엽이고 다는 음엽일 거야. 그래서 객체군 개념인데 기억니은 디귿 중에 누구 혼자 맞냐? 니은 혼자 맞네. 그쵸? 2번 혼자 맞아요. 2번. 네, 잘했습니다. 나와다 좀 빛이 강한 나무의 바깥쪽에 주로 분포하는 잎을 누가 쓰고? 나 쓰고 울타 조직이 다에 비해서 더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양엽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125번. 자, 우리 뭐 고일 때 했던 건데 또 나오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동생들이 있으면 알려줘. 내가 피할 수 있을 것 같았지. 못 피해지더라. 제발 직면하거라. 오케이. 자, 그래서 125쪽, 125번. 자, 해조류 있어요. 그죠? 네, 갈조류가 있고, 녹조류가 있고, 녹조류, 갈조류, 해조류, 이제 홍조류가 있으면, 홍조류는 주로 청색감을 광합성의 색소로 많이 이용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기억. 빛의 파장이 긴 적색감은 수심이 얕은 곳까지만 통하더라. 맞죠? 그 다음에 니은 수심이 40m 이상에서는 자, 광합성의 색소를 주로 이용한 홍조류가 분포하더라. 맞네요. 자, 그 다음에 빛의 파장에 따라 서식한 해조류의 분포가 달라지는 건 비생물소가 생물소에 영향을 미친 예에 따라다 맞죠? 작용해 나는 것 같습니다. 기인이 이렇게로만 수능 문제 나오고 이렇게로만 내신 나왔으면 좋겠어. 자, 그 다음에 116번. 자, 보니까 물질의 전환 과정에서 N2를 NH4 플러스로 바꿔준대요. 자, NH4 플러스로 바꿔주는 건 자, 공중 방선에 관한 질소 고정이었어. 생물체를 통한 질소 고정이었어. 생물체를 통한 질소 고정이야. 프리오박테리아나 아조토박터나 남세균과 같은 그치?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한 거야. 생물체를 이용한 거였고, 자, NO3-가 N2를 든 거, 돌려보내네. 탈질화작용이죠. 탈질산화 작용. 자, 그러면 A는 정속이어야 선생님, 저 정속이어야 생물인지 아니 모르겠는데 화살표 봐봐. 어떻게. 자, 보시면 A에 해당하는 유기물이 얘에게도 가고 얘에게도 가. 그지? 근데 얘는 받고 얘도 여기서 흘러서 얘한테 가는 거거든. 그지? 너 화살표 방을 보면 얘 유기물이 얘한테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너는 얘한테 가고 모든 유기물을 다 받기 때문에 넌 분해자. 그지? 넌 소비자. 그지? 넌 생산자. 모든 개체에게 다 유기물을 줄 수 있어. 좀 화살표를 잘 봐야 돼. 이제 디테일을 놓치시면 틀려요. 자, 그래야 하다 보니까 자, A는 종속이다 아니라 독립영역입니다. B는 맞죠? B에서 분해자로 유기물 입장한 B에서 소비. 나 화살표 반대로 그렸네. 여러분 제가 하고 반대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고 반대로 그렸죠? 자, 이상하더라 했어. 자, 이렇게 봤는데 이 화살표가 여기로 가야 되는데. 에헤이 이렇게 그죠? 에헤이 그죠? 이렇게 봤어. 그지? 얘가 분해자야. 설명은 똑같이 했어. 화살표 그림만 반대로 바뀐 것 뿐이야. 분해자. 다 받으니까. 그지? 다 받아서 다 분해해주겠다. 이거잖아. 분해자. 그다음에 너는 너의 유기물 받은 거는 소비자. 그래서 이래놓고서 가니까 지금 B 맞자. B에서 분해자로 소비자니까 분해자로 유기물 이상하다 맞고 A에 의해 A 뭐야? 질소 고정세균 A에 의해서 암모늄이 증가하는 것은 기억에 의해 나와요. 기억이 뭔데? 생물이 그죠? 토양 속에 있는 암모늄을 증가시켜주는 거니까 반작용이죠. 그죠? 그러니까 반작용이니까 뭐에 관련돼? 니은과 관련되어 있는 거지. 기억 아니야. 생물이 어쩌시고 저쩌시고 해갖고 토양 속에 있는 암모늄이 늘어난 거잖아. 토양 속에 있는 기가 늘어난 거니까. 그래서 니은이지. 생물에 관한 반작용. 생물에 의해서 무기환경사가 늘어난 반작용. 그래서 2번이 답이요. 그죠? 꼭 잘 기억해요. 디테일하게 놓치지 말아요. 놓치지 않을 거야. 옛날에 이런 시험 있었는데 놓치지 않을 거야. 자, 127번. 상이라고 써져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표는 하천의 녹조 현상입니다. 자, 가나는 구매자와 생산자를 순서 없이 나타냈습니다. 라고 있어요. 보니까 이제 또 화살표 보니까 누가 가가 생산자, 동미형 생물, 나가 분해자, 그쵸? 그죠? 맞죠? 분해자. 왜? 여기저기 다 받잖아. 유기물 다 받아. 나가 분해자야. 자, 녹조는 광합성하는 남세균이 과하게 증식해서 물이 녹색으로 변하는 현상이다. 자, 옛날 꽃날은 지금 현재는 녹조류에 해당하는 남세균이고 옛날 꽃날은 얘는 시아노박테리아라고 했어. 아주 옛날 꽃날 지질시대 때 그래서 남세균인데 남튼 영양염류의 증가, 수온의 상승, 강수량 감소 등에 의해서 발생하며 어류에 집답해서 왜냐면 용존 산소량이 감소되거든.
녹조 라떼 들어봤죠? 너무 위에 이렇게 물 표면에서 엄청나게 걔가 부영양가율을 막 엄청 많이 증식을 해버리기 때문에 용존의 산소량, 물속에 존재하고 있는 기체의 용해도가 감소하는 거지. 산소가 부족하니까 그 물 안에 들어있는 여러 오류들이 집단 폐사를 할 수도 있고 하천의 생물 다양성 감소를 일으킬 거고 유속이 빨라지면 남색유리 증식이 억제되고 물이 막 빨라서 섞이고 막 흘러갈 거니까 그게 남색유리 증식이 억제돼서 녹조 발생이 완화가 되겠죠. 그래서 녹조류에 해당하는 게 남세균이고 그런 형태로 기억은 이제 지식이네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그래서 생산자가 가에 해당하더라. 네, 생산자에 해당하더라. 기억 맞네요. 기억 맞습니다. 남세균은 생산자, 해조류. A부터 C까지는 모두 생물요소에 해당하냐? 자, 생물요소. 야, 생물요소라고 한다면 수온이 안 되죠. 강수량도 안 되고, 그죠? 안 되죠. 그죠? 영양염류. 자, 그럼 영양염류는 생물적 요소라고 볼 수 있을까? 골통합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영양염류는 인산염이나 질산염이나 뭐 그런 염들이거든. 그러니까 화학물질이야, 화학물질. 뭐 PO4 마이너스, 뭐 NO3 마이너스. 그래서 영양염류라고 하는 뭔가 영양이니까 뭔가 뭐 양분이 있어 뭔가 생물인 것 같아 보이는 느낌적인 느낌이지만 아니야. 생물이 아니야. 세포로 있잖아. 지금 화학물질이야. 그래서 얘는 비생물 요소야. 자, 영양염류 아니고 수온도 아니고 강수량도 아니고. 자, D는 니은에 해당한다. 니은에 해당한다. 니은만 해. 유속이 빨라졌어. 그죠? 물의 속도가 남세균 증식 억제돼 물의 속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니까 비생물 요소가 기억이 흔해. 그죠? 답은 1번이죠. 이렇게 네, 잘 맞으셨으면 좋았겠고요. 이런 것들 검토해 보시고 자, 우리 지금 어느 정도 다 설명했던 부분이 이제 거기서 문제도 조금 설명 풀어줬던 부분이니까 제가 숙제를 야, 근데 개념을 여러분이 알았는지는 확인해 보게. 요거 한번 해보자. 143번하고 145번 두 개 하고 여러분 숙제 내줬던 흥분전도 하자. 두 번째 지금 풀어봐. 2분 줄게. 145쪽 프린트 45쪽에 143, 145. 나 진짜 착한 것 같아. 개 착해. 원래 착하다만 하는 사람이 착한데. 45쪽 143, 145 풀어보세요. 좋은 질문입니다. 어떤 친구가 종속영양 생물과 독립영양 생물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네, 옳으면 물어보고 가야죠. 네. 독립은 봐봐, 여러분이 아직 완전한 독립된 어떤 성인이 아니죠. 본인이 내가 스스로 벌고 그걸 내가 스스로 지출하고 독립적인 활동을 아직 경제 활동조차 할 수 없어. 그리고 좀 나이가 들면 심리적 독립까지 해야 돼. 엄마 아빠로부터 뭔가 이제 뭐 정서적 분리가 아니라 엄마 아빠가 안 계신다라고 하더라도 엄마 아빠 없더라도 내가 잘 내 어떤 그 경제적 활동이나 어떤 정서적 활동을 영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독립되어 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자, 그 독립이라는 건 유기물을 스스로 양분을 합성할 수 있어. 그러면 혼자 그 합성된 스스로의 유기물을 호흡을 통해서 버티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식물은 독립영양생물이라고 해. 생산자들은 독립영양생물이라고 표현해. 해조류들이든 광합성하는 모든 생명체들은 다 독립되어 있다. 독립영양생물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우리는 유기물을 스스로 만들 수 없잖아. 먹어줘야지. 동물, 그지? 곰팡이, 그지? 얘네들 스스로 광합성하지 않는 생물들은 다 종속되어 있다라고 봐. 유기물을 섭취를 해줘서 유기물을 공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종속영양생물이야. 소비자든 분해자든 싹 다. 오케이? 자주 나오는 키워드니까 기억해주면 좋아. 자, 그럼 45쪽에 지금 제가 여러분 풀어보고 있던 144 방금 이제 설명에서 들어갔던 개념 중에 143번 식물 근집에서 시간에 따른 유기물의 양이다. 기업과 디귿은 성장량, 순생산량, 총생산량을 순서다.
자, 그러면 항상 제일 윗 언저리에 존재하는 게 뭐겠어? 유기물 만들어낸 총생산량이겠죠. 그래서 가장 위 언저리로 존재하는 위쪽에 해당하는 게 가장 총생산이고 총 매출이 가장 많겠지. 그지? 총 매출이 많을 거고 그 숲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당연히 호흡하는 양이 늘어날 거야. 처음엔 늘어나다가 그지? 점점점 호흡하는 양이 늘어나죠? 이런 식으로 또 미친놈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여기 늘었어. 자,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욕을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장난을 좀 삼아서 그죠? 타이밍을 다 맞춰서 얘기했는데 그죠? 네, 아무튼 욕하는 선생님은 아니고요. 오해하지 말아주시고 이렇게 됐는데 요 사이 얘가 지금 순생산량이고요. 순생산량 그죠? 얘가 총생산량 그리고 총생산에서 그 당시에 뭘 뺀 호흡량을 뺀 거 그죠? 보니까 호흡량이 이제 여기 이제 호흡량은 점진적으로 점점점 증가하다가 이때 거의 피크를 치다가 나이가 드니까 숲의 연령 나이가 드니까 약간 호흡량도 좀 줄었죠. 호흡량 줄면 안 되니? 호흡량? 예, 호흡량. 네, 순생산 네, 니은이 면적 좀 줄었나? 모르겠다. 아무튼 기억에서 니은을 뺀 것만큼의 이 간격이 뭐가 되는 거다? 호흡량이 되는 거다. 맞죠? 호흡량이 되는 거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순생산량 안에 피식량이나 고사, 낙엽량을 빼고, 그죠? 낙엽량을 빼고, 그 나머지만큼 얘가 뭐가 되는 거다? 성장량이 되는 거다. 여기가 피식량이나 고사된 양을 뺀 거. 피식량, 고사량. 자, 그래서 그냥 수입 잘 넘어가시면 돼, 이 개념들을. 자, 그렇다면 호흡량은 기억에서 니은을 뺀 값이 네, 맞다. 순생산량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많다. T1이 순생산량이 그냥 이 검정색 그래프 아니에요? 검정 그래프면 T1이면 여기인데 여기에 있잖아 왼쪽에 그죠? Y축으로 연결해보면 당연히 T2일 때가 순생산량이 더 많지. 그래? 그래서 뭐 해봐야 자 틀렸어. 피식량 그리고 피식량과 고사 낙엽량은 모두 디귿에 포함되니 그지? 디귿에 그러면 순생산량 안에 포함되잖아. 순생산량 안에 그지? 디귿이 지금 성장량이겠지. 왜냐면 그 기억부터 니은 디귿이 각각 뭐뭐뭐에 해당한다라고 했으니까 밸런스를 맞춰보면 기억이 총생산량, 뭐 니은이 순생산량, 디귿이 성장량일 거니까 그지? 디귿이 그럼 이 사이값이 피식량과 고사량이겠지. 그래서 모두 디귿 여기 성장량 안에 포함되진 않죠. 여기 안에 포함되겠지. 니은 안에 포함되겠지. 니은 안에 포함될 거니까 디귿은 나는 보기, 틀린 보기, 틀린 보기. 그래서 답은 누구 맞다? 기억만 맞다. 자, 145번도 걔랑 비슷하다. 145번도 걔랑 비슷한데 원과 2를 비교했는데 지금 기억과 니은은 호흡량과 총생산량을 순서 없이 나타난다. 자, 상식적으로 뭐가 더 높다? 호흡량이 더 높을 수 있냐? 안 돼. 어떻게 고정지출이 더 높아? 그럼 그 숲은 유지가 되지 못했어. 그지? 고정지출이 더 높을 수는 없어. 그래서 기억, 니은 둘 중에 총생산량이 기억이고 호흡량이 니은일 거야. 맞죠? 자, 그리고 그 사이에 해당하니까 총생산에서 아래 언저리 뭐 이런 식으로 있어. 그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총생산량하고 뭐 중에 하나다? 호흡량 중에 하나다. 그럼 호흡량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있어. 그럼 얘가 호흡량이고, 그죠? 얘가 총생산량이면 그 총생산에서 호흡량을 뺀 것, 이 사이값이 순생산이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 정도 연령이 훨씬 더 순생산이 많고, 그죠? 숲이 연령이 많아지니까, 그치? 호흡량이 늘어나서, 그죠? 나이가 든 뿌리세포, 줄기세포, 잎세포가 많으니까, 숲 연령이 많아지니까 고정된 지출이 더 많아. 그 숲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세포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케이? 그래서 순수하게 만들어낸 순생산량이 오히려 더 줄고 있잖아. 숲 연령이 많아지니까. 기억하셔야 돼. 오케이? 그래서 이 총생산 기억에서 니은을 뺀 것, 이 사이의 간격이 순생산량 개념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마다 요구되는 개념들이 있으니 잘 기억하시고 줄어들더라, 순생산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나이 드신 어른들은 자 나이가 든다는 게 슬픈 일이야라고 표현하시긴 하잖아요. 그죠? 우리 엄마가 맨날 그래요. 야 너도 내 나이 돼봐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자 근데 이제 좀 행동이 굼뜨거나 더뎌지시는 것도 없잖아요. 엄마가 살짝 외교적이 왔다가 좀 체류하고 있는 중이시긴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뭔가 반응도 약간 느린 것 같고 약간 그런 게 있어. 근데 이제 더 아무튼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죠? 내가 엄마 좀 운동 좀 해 했지만 운동 껐다지만 그만하고 저도 지금 반성하고 있습니다. 운동하고 싶어요.
여튼 자 건강하시게 오래 늘게요. 오랫동안. 여튼 원이 있고 투가 있어요. 원은 순 생산이 좀 더 높고요. 투는 순 생산이 좀 더 적죠. 이 간격만큼이 더 적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자 기억님 디귿 지문 중에서 B에서 A로 자 B 보니까 CO2가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니까 B는 누구야? 생산자. 그치? 그 다음에 A는 뭐야? 당연히 하나가 생산자고 하나가 소비자라고 했으니까 A가 소비자겠지. 그러면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이동하는 유기물에 관한 니은 안에 포함되니라고 했어. 니은이 뭔데? 호흡량이잖아. 그 호흡량은 무엇에 대한 호흡량이었어? 식물 군집을 유지시키는 식물의 고정 지출가 아니었어? 식물에 있던 꼬리세포나 줄기세포나 잎세포가 막 자신의 세포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포가 하는 그 기본적인 양이었잖아. 그치? 그럼 식물을 유지시키는 호흡량인 거잖아. 그게 누구 동물 1차 소비자에게 먹혀서 흘러가는 양이 아니잖아. 그래서 기억나다 틀려. 이렇게 B에서 A로 이동하는 유기물의 양이 니은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가 없어. 판단할 수 있겠지. 오케이. 자, 그럼 디귿 원에서 구간 원에서 X의 총 생산량은 식물 분집의 총 생산량은 순 생산보다 맞죠? 항상 총 생산이 제일 커요. 순 생산보다 맞죠? 고정 지출 모험량 빼고 그죠? 순이익이 더 적죠. 총 매출이 더 높을 거고요. 맞죠? 그다음에 구간 2에서 순 생산은 시간에 따라 감소하더라. 그러네. 감소하네. 그죠? 나이가 들어가니까 수배율은. 그래서 누가 답이다. 니은 디귿 5번이 답이다. 여러분의 개념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몇 개를 좀 풀어보라고 했고요. 자, 그러면 이거 프린트 숙제는 내일까지 중에서 진짜 코딱지만큼 해줄게. 왕개 코딱지만큼. 42쪽, 43쪽, 나 너무 착해. 44쪽, 1쪽. 그것도 쉬운 개념, 3쪽. 어려운 개념도 아니야, 3쪽, 내일까지. 42, 43, 44. 너무 쉽다. 너무 착하다. 해갖고 오시고 내일까지. 자, 그리고 전에 나갔던 프린트에 해당하는 10일간 그지? 신경감 전도 그죠? 완전 기출기 문제 다 풀어본 거 좀 봐볼게요. 혹시 없으신 분 없다고 했고 수 없지? 소연아 너 있지 지금? 10일간 아마 제가 264번 있는 82, 83, 84까지 숙제 내주지 않았나? 더 내줬나? 아니면 이거 끝내고 있나? 85부터 그럼 그 전까지는 다 풀려낸 건가? 멀리했네요. 제가 열심히 그림을 빠릿빠릿했어요. 84쪽까지는 다 불고 채쳐냈나? 그랬네. 처음에 숙제였었네. 다 했어? 아니요? 다 거기까지 했어? 그래. 잘못된 어떤 그렇지 인포메이션에 의해서 오늘 숙제를 전전 숙제를 하셨네. 감사. 84쪽까지는 해져 있다 치고 이제 해도 치고 85부터 85, 86, 87을 불러드리면 되나요? 오케이. 셋도 됐네요. 85, 86, 87을 불러드려야 되네. 아하. 봅시다. 아이씨, 괜히 그랬어. 다 안 한 줄 알았어. 다 안 한 줄 알았어. 자, 오늘 후딱 해야 되니까 답을 일단 불러드려 볼게요. 네. 자, 일단 85쪽에 275번 맞잖아요. 여기서부터 불러드리면서 275번을 보면 자, 일단 기억니은 디귿 답 3개입니다. 기니디 275번 기니디 276번 자, A는 발생하고요. B는 발생 안 하겠죠. 됐죠? 개념 문제죠? A는 발생함, B는 발생 안 함. 그 다음에 277번 상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치? 여러분 개념을 좀 인지하신 분은 개 쉬워. 그죠? 전도 전달 개념 보시면 자, 풀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림에 친구가 있었어. 살짝 한번 가볼게. 자, 시냅스로 연결된 뉴런 A와 B가 있고 시냅스의 물질 X와 Y를 처리했대. 그거야. X와 시냅스에 그죠? 신경 전달을 시키는 그 특정 시냅스에 X라는 물질이나 Y라는 물질 두 종류의 물질인데 그 두 종류의 물질을 한번 처리를 해봤더니 자 주사 물질이 처음에 없었더니 어디다가 기억에다가 A의 한 지점에다가 자극 주고 T라고 하는 시간일 때 기억에서 측정한 막전이야. 자, 플러스 30이 됐네. 어떤 물질도 얻지 않았을 때는 흥분이 전도가 됐고 전달도 된 거네. 맞죠? 활동도에 생긴 거니까. 근데 이제 두 종류의 물질이 있어. 시냅스 틈으로 분비된 신경전달 물질이 시냅스 전 뉴런으로 재흡수되는 걸 막는 물질과 신경전달 물질과 수용체 결합을 억제하는 물질 둘 중에 하나네. 그건 XY인데 순서대로 순서 없이 나타낼 거래. 근데 X라는 물질을 처리했더니
뒤에 기억에서의 내부 막전이가 마이너스 70이거든. 근데 y라는 물질을 처리했더니 플러스 30이 됐어. 그죠? 자, 하나는 뭘 하고 있어? 제흡수를 억제하는 걸 막고 있고요. 하나는 수용체와의 결합을 억제하는. 그럼 수용체와의 결합을 억제하게 되면 신경전달 물질이 수용체랑 결합을 해서 그 결합이 된 것 자체가 그 수용체 자체가 나트륨 이온 통로로 작동해서 막 탈분목을 시키는 거잖아. 그 뒤에 있는 뉴런으로도. 맞죠? 국어가 해석이 안 되는 건 아니겠죠? 족삭독이 말단 이렇게 있어. 그죠? 그 다음에 가지돌기 이렇게 있어. 그죠? 수용체가 있어. 원래 얘는 뭐였어? 분극을 유지하고 있었어. 네, 시냅스 소포에 시냅스 소포 안에 주로 어떤 신경전달 물질이 들어있더라? 5글자. 네, 아세틸콜린데 아예 버퍼링이 좀 있네요. 로딩 속도가 좀 느려요. 자, 아세틸콜린이 들어있어요. 주로 아세틸콜린이 들어있어요. 이 아세틸콜린 막 머릿속에 박으세요. 아세틸콜린이 들어있고 걔가 가까이 내려와서 얘 막과 시냅소포 막하고 이 막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 사이에 틈에 뿌려집니다. 촥 하고 뿌려져. 100만원 뿌려지는 것처럼 뿌려져. 그죠? 그러면 이 신경전달 물질이 뿌려져서 어디에? 이 신경전달 물질 수용체 여기에 수용이 되게 되면, 그죠? 그럼 얘 자체가 나트륨 통로로 작동한다. 오케이? 이 아세틸콜린 수용체 자체가 나트륨 통로로 작동해서 세포가 바깥쪽에 많이 있었던, 물론 얘도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있을 거고, 나트륨 통로가 있을 거고, 칼륨 통로가 있을 건데, 바깥쪽에 나트륨이 많이 있었고, 이 많이 있었던 나트륨의 일부가 막 들어와서 분극이 깨지면 탈분극이 될 거라고. 그죠? 근데 한 번 보내주고 난 다음에 계속 또 걔가 닫고 있으면 안 되잖아. 또 다른 정보를 또 보내줘야 되니까 정상적일 때는 저 아세틸콜린이 잘 분해가 돼서 다시 위에 있는 신경 전 뉴런으로 시냅스 전 뉴런으로 다시 되돌아가. 시냅스 전 뉴런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 게 맞아. 후 뉴런에 정체되어 있지 않고. 돼요? 근데 XY 두 개 물질 중에 그죠? 두 물질은 시냅스 틈으로 분비된 신경전달 물질이 시냅스 전 뉴런으로 재흡수되는 걸 막는데 원래는 재흡수가 돼야 되는데 그걸 막는데 그치? 그러면 냉 계속 가고 있는 거 아니야? 하나 자극을 맞췄는데 계속 계속 분비되고 있는 거겠지. 그치? 또 다른 어떤 물질은 신경전달 물질이 수용체와 결합을 억제하는 그러니까 신경전달 물질이 뿌려졌는데 그 신경전달 물질이 이 수용체에 결합되는 걸 억제하면 뿌려줬는데 반응이 없어. 뿌려줬는데 반응이 없어. 뿌려줬는데 있거나 없거나 이런 상태인 거잖아. 그 아이가 이 수용체에 결합되는 걸 막아줘 버리는 물질이 처리가 돼서 그러면 당연히 이 아래쪽에 탈분극이 생길까? 억제해주는 물질, 결합을 억제하는 물질이 뿌려졌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지? 신경 전달 물질의 수용체에 그 신경 전달 물질이 결합되는 걸 억제하는 물질이 뿌려졌다라고 한다면 그냥 후에 있는 뉴런에서 뭐가 탈분극이 그냥대로 유지될 거 아닙니까? 탈분극이 분극이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71V를 보이고 있는 Y라고 하는 물질을 뿌려준 것이 결합을 억제시키는 물질인 거지. 왜? 분극이 계속 유지되고 있으니까. 이 후에 있는 뉴런이 탈분극되지 않았으니까. 내용무잖아. 내용무, 맹무. 요즘 이거 안 쓰더라고. 근데 오늘 했었어. 미안해요. 캡장 이런 거 안 쓰잖아요. 미안합니다. 네. 믿기지 않겠지만 제가 하이텔 천리안 세대였거든요. 네. 여튼 미안해요. 괜히 혼자 또 네. 말 안 해도 될 걸 얘기했어야지. 여기 거기 그렇죠. 20세기와 21세기에 걸쳐 살고 있는 세기말 인물이야 저희 거의. 자, 그래서 Y가 결합을 억제해주는 물질이 되겠다. 결합을 억제해주는 물질이 되겠다. 만약 70ml였기 때문에 그럼 X가 어떻게 다시 돌아가는 걸 막아주는 물질이기 때문에 계속 종이 친구가 지금 끊은 거라고? 설마 아니지? 나 시작도 안 했네. 플러스 30mV 보이는 게 걔가 되겠다. 그러네. 권노아 씨가 착각해서 숙제를 덜 해왔기 때문에 한 번의 기회를 더 드리면 되겠네. 맞네. 그렇지. 그랬네. 내일까지 숙제해보고 내일 풀면 되거네. 그랬네. 자, 도아 씨를 위해서 종이 울렸나봐요. 자, 그래서 가. 숙제를 까먹고 전전 숙제만 해왔거든, 저 친구가. 전 숙제가 여기까지였는데. 277번. 해야만 해. 결국 내일까지 해야만 해. 자, 277번. 그래서 X를 처리했더니 X가 지금 가물질, 그죠? X가 잠깐만. 분비되는 물질을 억제하는.
이거 잘못 봤죠? 자, 지금 여기가 잘못된 거죠? 마이너스 70이 될 건데 여러분 표에서 마이너스 70이 되어 있는 아이가 누구예요? X죠? 그래서 마이너스 70이 되어 있는 아이가 X예요. 내가 여기 잘못 썼어요. 마이너스 70이 되는 아이가 X를 준 거. 그죠? 플러스 30이 되는 아이가 Y를 준 거. 라고 표에 써져 있잖아요, 여러분 표. 그죠? 자, 그래서 아하. 그러면 나가 얘가 되는 거고. 그죠? 가가 얘가 되는 거고. 맞죠? 오케이. 그럼 X를 처리하면 기억에서 X가 어떤 물질인데 얘 결합을 억제하는 물질. 저 뒤에 있는 뉴런에서 탈분국이 안 생기는 거니까. 기억에서 세포막을 통한 나트륨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자, 그럼 봐봐. 신경 전달 물질이 뭐야? X를 처리하면 마이너스 70이죠? 근데 X라는 물질이 뭐예요? 신경 전달 물질과 수용체의 결합을 억제하는 물질인 거예요.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과 뭐를 수용체의 결합의 억제가 되는 거고, 기억이 세포막을 통한 나트륨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왠지 마이너스 70이니까 X가 그래서 분국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트륨의 이동이 안 일어날 것 같아서 맞다라고 체크를 많이 했을 거야. 그지? 근데 마이너스 70은 봐봐. 평상시 상태 아닌가? 그죠? 국어 텍스트에 함정이 있는 거야. 평상시 상태고 어떻게 되는가? 분국이 유지되고 있는 거야. 그지? 분국이. 그럼 분국이 유지되고 있는 구간에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나? 후뉴런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나? 누가 작동하고 있나? 분국이 유지되고 있는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동하고 있지. 그래서 나트륨 칼륨 펌프가 어떤 특정 이온 통로를 통한 나트륨의 이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디테일하게 설명했으면 걔 말은 맞는 말. 그지? 근데 나트륨 칼륨 펌프를 통해서 나트륨의 이동은 일어나자. 왜 세 개의 나트륨을 자꾸 퍼내주고 두 개의 칼륨 안으로 들여보내주고 이 일은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거야, 생각?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 거지. 왜? 나트륨 칼륨 펌프는 작동하고 있으니까 나트륨의 이동은 일어나고 있을 거니까. 하고 있어. 일 겁나 하고 있어. 일 겁나 잘하고 있어. 열심히 하고 있어. 그지? 네? 나트륨 칼륨 이온의 이동은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요런 텍스트로 많이 나오죠. 키워드에서. 그래서 기억은 틀린 기억. 그 다음에 니은 Y는 가다. 맞아요, 돼요. Y는 가다. 맞네요. 맞죠? 오케이, 맞아요. 자, 그다음 Y는 시냅스 후뉴에서 탈분기라는 거 없지 않냐? 맞아요? 아니죠? 그래서 답은 니은 혼자 맞아요. 그 다음은 278번 답 몇 번? 디귿. 그제? 디귿. 그래서 3번이에요. 3번. 쉬운 문제였으니까 답만 부를게요. 요렇게. 그래서 본향은 한 번에 문제를 풀을 수 있는 기회를 더 확보하셨습니다. 제가 다음 내일 86쪽과 87쪽 다 불러드리고 다 불러드리고 자이스토리 해설지로 잘못 갖고 오신 분들 자이스토리 갖고 오시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